가지고 있는 이 프린트에서 지금 10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정법에 대한 얘기만 따로 뽑아놨어요. 교과서 3, 4과에 여러 가지 어법들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것도 다시 또 나오고요. 사실 잘 안 배웠던 것도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따로 개념 정리를 하고 본문이 아닌 문장으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 가정법 정도인 것 같아서 이것만 따로 개념 정리하는 페이지가 10페이지에, 그 다음에 나머지 10에서부터 쭉 이어가서 뒤쪽에 가면은 14페이지인데까지가 계속해서 가정법 연습 문제예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다 풀진 않아요. 집에 가서 과제를 풀어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오늘은 예제 삼아서 개념 이해됐는지를 확인한 차원에서 약간만 풀긴 할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일단 가정법을 먼저 볼게요. 가정법 아까도 제가 살짝 오늘 띄웠는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에게 문법 중에 뭐가 힘들어요, 뭐가 싫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다 가정법을 손꼽는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쵸? 가정법이 싫은 이유는 그거예요. 헷갈릴 만한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글 해석을 가지고 영작하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글 해석에 있는 시제의 영향을 받아요. 한글 해석의 시제, 이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기본형은 뭐예요? 가다가 기본형이죠. 어디 가다 할 때 go, 그쵸? 이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한글은요, 기본형에다가 니은을 붙여야 현재 시제가 되죠. 그쵸? 간다. 자, 그런데 기본형에다가 쌍시옷 받침을 쓰거나 아니면은 엇이라고 해서 다른 단어 하나를 추가해야 과거형이 되죠. 얘는 먹다인 경우는 먹에다가 쌍시옷을 붙이는 게 아니라 먹었다 이렇게 해야 과거형이잖아요. 이해되죠? 자, 현재는 먹는다가 될 거고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봤을 때 이 받침 부분을 보세요. 분명히 쌍시옷 받침이 들어갔어요. 같다라고. 그럼 여러분 해석을 뭐라 하냐면 과거라고 하죠. 그쵸? 근데 가정법이 특히 우리처럼 영작을 물어보는 학교가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다가 니은을 붙였으니까 현재이고, 간다면이라고 해석을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 거기를 간다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서는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는 현재 시제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영작할 때 내가 만약 거기를 간다면이면 if I go there 이라고 쓰고 싶어 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정법을 싫어하는 요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자, 뭐가 문제냐면 if I go에서 제가 이 go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화면 연결 한번 다시 할게요. 자, go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그걸 간다면 이라고 써있죠. 자, 근데 한글 해석에서는 분명히 니은이 있어서 현재인 줄 알고 go를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가정법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이 문장을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개념만 잡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뒤에다가 동사 시제 봤더니 I could, 그 다음에 see him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이 해주는 거는 뒤에도 과거 시제가 왔어요. 자, 이 문장은 뭘 말하냐면 내가 만약 거기를 간다면 걔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란 얘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오늘 나 거의 못 가고 그래서 걔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실제 하려는 말과 반대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간다면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if I go를 쓰면 안 되는 지금 같은 가정법인 경우가 아니라 실제 뒤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I will 이렇게 미래 시제랑 연결한다면 현재를 쓸 수 있어요. 즉 여기가 X가 아닌 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 그걸 간다면 I will 그리고 나서 see him 난 걔를 만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가정법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간다라는 조건이면 걔를 본다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고, 대신에 내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해서 결과는 결국 뭐예요?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즉 아직은 명확하게 본다는 건지 안 만난다는 건지 결과가 없는 상태, 즉 열린 상태가 단순 조건문이에요. 자, 조건문이지만 앞에다가 go를 현재 시에 쓴다는 건 왜 발생해요? 이거는 우리가 접속사 편에서 배우는 거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실제로는 미래를 나타낸다고 해도 미래를 쓰지 않는다, 현재 시에 쓴다는 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if I go라고 써야 되고 if I will go를 못 써요. 여기서부터가 가정법의 시작이에요. 왜 시작을 했냐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미래를 썼더라면 우리가 가정법에다가 현재 해석이 들어가는데 현재 동사를 썼을지도 모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현재 시제가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똑같이 간다면이란 해석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if I 다음에 go가 아니라 went 이렇게 쓰게 돼요. 그리고 나서 there를 썼는데 더 웃긴 건 여기에 today를 제가 한번 써볼까요? 그럼 학생들은 정말 헷갈리기 시작하죠. 왜? 오늘인데 왜 과거를 쓰세요? 선생님 그럴 거란 얘기예요. 내가 오늘 만약에 거기 가면 거기서 걔 볼 수 있을 텐데 나 오늘 수업이라서 못 가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려는 말은 뒤에 연결될 말이 뭐겠어요? I 그리고 나서 would see him 이렇게 써볼까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화면상 비교해 볼게요. 위에는 거랑 달라진 게 보이시죠? 위에는 will였고 밑에는 would랑 동사 원형 즉 과거 시제가 됐어요. 위에는 go였고 밑에는 과거 시제 동사 went를 썼어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엽기적이기도 현재 시제에 나타난 부사어인 오늘이랑 같이 썼죠? 이런 문장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뭐다? 여기다가 오늘이라고 해서 if I go there를 쓰려고 봤더니 이미 조건문에서 go를 쓴 거예요. 위에 있는 상황은 뭐야? 오늘 가면 볼 거야. 오늘 안 가면 못 보는 거지만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이따가 그렇게 한다면 이란 단순 조건. 근데 밑에 건 뭐야? 가정법. 가정법은 뭐예요? 가짜로 정해서 말을 하는 방식을 말해요. 즉 왜 가짜로 정해보는 거야? 난 오늘 못 가거든. 못 가는데 만약에 오늘 거길 간다면 이라고 가짜로 정하는 가정해보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걔를 만날 텐데 라고 썼다는 거죠. 즉 가정법의 시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니은을 붙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누가 봐도 현재 시제 해석이 들어가요. 내가 오늘 거기를 간다면. 그리고 현재 시제 부사어를 집어넣었어요. today,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과거 시제 동사를 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이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잠실 요거처럼 한글 해석을 줬는데 영작하라고 했을 경우. 게다가 제시어에 today가 보였는데 앞에다가 현재를 쓰지 못하는 이 상황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정법이 시제가 밀려나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 조건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이제 이론을 설명해 놓은 걸 좀 봅시다. 이걸 보고 나면 조금 더 가닥이 잡힐 텐데 가정법은 이름이 가정법 과거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름은 뭐에 따른다? if절에 들어있는 동사의 형태를 따라서 이름을 씌운 거죠. if절 안에 과거형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 과거 동사는 언제 쓴다? 현재를 쓰는 거는 현재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거 동사를 써서 실제 현재 사실에 대해 가정해 볼 때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래쪽 현관펜 여기 써야겠네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 반대란 말은 굳이 부각시키지 않아도 당연해요. 가정한다는 거면 가짜로 정해본다는 얘기니까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현실의 반대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글 해석 옆에 볼까요? 뭐뭐라면 즉 뭐뭐 한다면 뭐뭐이라면 이런 뜻이겠죠.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등등등이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 여기 있어요. 선생님 대부분 would나 could가 들어가긴 하던데 might나 should는 언제 써요? 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might라면 뭐뭐 할지도 모를 텐데 추측일 때 should는 뭐뭐 해야 할 텐데 의무를 나타낼 때라면 써요. 근데 한글 해석에서 그런 의미를 명확하게 주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그냥 뭐뭐 할 텐데 라는 의지를 나타낸다? 그럼 would. 근데 한글 해석에 수가 들어가는 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could를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추가로 쓸까요? 뭐냐? 여기 과거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현관펜 치셨죠? 밑에다가 were이라고 하나만 쓰세요. 잠실 요거는 어법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인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진 가정법에서 비동사를 was를 허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 질문을 보다 보면 if절 안에서 가정법 과거에 비동사를 was를 쓴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학교 서술형에서는 were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95% 이상은 다 were이 나오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주어가 I여도 were, you는 당연히 were이고 she여도 was가 아니라 were 쓴다 그 얘기죠. 그쵸? 그리고 뒤에 조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if절 안에 조동사가 필수는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면 틀리나요? 그렇진 않아요. 의미상 내가 만약에 수영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쟤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if I could swim 들어가겠죠. if절에도 조건을 나타내는 말 자체가 가정하는 말에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주려면 could 쓸 수 있어요. 다만 여긴 필수가 아니지만
저기는 필수다 조동사가. 이 얘기가 다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별표 하나 달아볼까요? if를 생략하고 도치한다. 잠시력은 도치는 항상 중요해요. 그쵸? 뭔가 정상 어법에 벗어나는 궤도에 올라간 건 다 중요하죠? 언제 생략하고 도치가 되느냐? 이거는 문장으로 봅시다. 아래쪽에 볼게요. if 다음에 I란 주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동사를 were를 썼으면 우리는 딱 알 수 있어요. 이거 가정법이구나. 그쵸? 자, 그럼 if I were rich, 내가 만약 부자라면 I could buy it, 내가 그걸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런 경우에 if절 안에서 if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도치하려면 꼭 생략해야 돼요. if가 있는데 도치하진 않아요. if를 생략을 하게 되죠. 날려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어랑 동사인 were를 이렇게 크로스로 도치시켜요. 그래서 답은 were I rich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긴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도치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 즉 if를 생략해버리고 주어 동사 위치만 바꾸면 되는데 단 이런 게 중요하죠. 여기다 붙여볼까요? if절 동사가 were 또는 should가 들어가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가정법 과거에서는 if절 안에 should를 언제 쓰냐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라고 약간 조심스럽게 표현할 때 써요. 자, 그런데 그럴 때 should가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겠죠? 그런 경우에 가능해요. 자, 그럼 도치하면은 가정법 과거는 두 가지만 나오겠네요. 첫 번째 뭐야? were 주어, should 주어, 이렇게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정법 과거 완료 설명하고 나서 볼 건데, 일단 직설법 잠깐 보고 갑시다. 가정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하는 직설법도 있는 거죠. 즉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할 때 가정법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직설법이 말하는 건 뭐야? 현재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사실은 두 가지가 반대가 돼요. 하나 시제, 하나는 긍정과 부정. 자, 그걸 확인해 볼까요? 시제만 봤더니 과거지만 과거 사실이 아닌 거면은 여기 현재의 직설법은 현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 긍정 부정이 반대라 했어요. 위에 짤에선 were 다음에 부정어가 없죠. 그러면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아래 직설법에 not이 들어가죠. 자, 그럼 제대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I cannot buy it.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는 could 과거였지만 아래쪽에는 현재가 와야겠죠. 그리고 위에는 not이 없었어요. 그치만 아래쪽엔 not이 들어가야지 짝이 맞는 거예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했죠? 가정법과 직설법은 위아래, 즉 직설법과 가정법 비교해 봤을 때 과거면 현재로, 부정이 없으면 있는 걸로 이렇게 고치시면 된다 였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는 내가 부자면 살 수 있겠지만 문제는 난 부자가 아니라서 살 수 없다예요. 자, 이게 직설법이죠. 실제 잠실용은 옛날 기출문제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두 개씩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싫어하는 패턴이 나와요. 어떻게? 동그라미가 1번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5번까지 있는데 두 개 문장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2번, 3번 이렇게. 자, 그러면 객관식 하나 푸는데 몇 개 문장 읽어야 되죠? 10개. 그쵸? 10개 읽었는데 위에는 가정법, 밑에는 직설법이 짝이 지어져 있어요. 두 개의 문장이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결국은 객관식 하나지만 문장을 실제 10개를 읽어야 되는 객관식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정법과 직설법을 구별하는 거는 동사의 시제와 부정어의 유무를 보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 그걸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도 구경하러 가봅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기인한다 했어요? 들어가는 동사에 따라 다르다 했죠? 자, 동사 여기다 줄칠까요? if절 안에 과거 완료 형태인 had pp가 들어간다. if 주어 had pp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컴마를 찍어주고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should 등이 들어가는데, 자, 이러고 나서 뒤에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동사는 위에 똑같아요. 가정법 과거일 때도 이 네 가지가 들어갔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도 조동사 네 가지는 다르잖아요. 다만 뒤가 중요해서 여기다 주실게요. have pp가 들어가죠. 자,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나중에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앞에는 had pp 과거 완료인데 왜 뒤에는 have pp 현재 완료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뒤에도 과거 완료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여기 had가 조동사 뒤로 들어가면 조동사는 특이한 힘이 있어요. 뭐야? 뒤에 온 동사를 원형으로 벗겨버리죠. 그러니까 뒤에 would 다음에 had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had
have라고 원형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have pp 현재 완료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완료였으면은 앞에 주어가 쉬면 뒤가 has게? 그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여기 있었던 have pp가 고스란히 조동사 뒤로 가기 때문에 조동사 have pp 형태를 갖추게 된다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무슨 사실에 대한 반대겠어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 사실이면 그냥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왜 못 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까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에서 봤지만 오히려 여기서 과거 동사를 써버린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과거의 내용을 말하고 싶다고 쳐도 과거 동사가 써있는 자리가 이미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래는 뭔가 다른 걸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과거 완료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오히려 여기에 과거 시제를 나타낼 만한 부사어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한 좀 줄여 써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막 yesterday 이런 거 들어가면 여러분 당연히 과거인 줄 알죠? 그런데 앞에는 과거 완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yesterday 말고도 누가 봐도 과거인 건 뭐였어요? in the past 이런 거. 과거에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그쵸? 그 다음에 last가 붙어있는 건 다 과거 시제예요. 예를 들면은 last month 이런 거 지난달에 last year, last night 뭐든지 last 들어오면 전부 다 과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사어만 만약에 갖다 치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 지금 가정법이니까 난 못할 거야 어려울 거야 이렇게 자기를 세뇌시키지 말고 그냥 이 부사어만 봐봐. 그럼 얘가 여러분한테 물었을 때 이런 단어가 문장에 있으면 시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과거예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가정법은 뭐가 다르다고요?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앞에 시제는 과거 완료를 써서 had pp를 쓰는 거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 가정법 과거인 경우 또 뭘 주의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아까 살짝 봤지만 now라든지 아니면 today라든지 이런 말은 누가 봐도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어예요. 그렇죠? 오늘 또는 지금 이랬으면 현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형 동사랑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상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가 왠지 과거형이 써 있어야지만 될 것 같다. 여기다 과거형을 썼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yesterday가 있었으면 what이 틀리게 되는 거지. 뭘 써야 돼? 부사어가 yesterday면 오히려 과거 완료를 쓰는 거고 부사어가 지금을 말하는 현재 시점을 말하는 today나 now가 있는데 오히려 과거형 동사를 쓴다라는 것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다였죠. 자, 얘는 if 생략과 도치의 원칙이 아주 간단해요. 항상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경우는 if라는 접속사를 생략해버리고 나면 뒤에 주어랑 had pp가 남죠. 이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주어와 그리고 had가 크로스로 자리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은 항상 if를 생략하고 도치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 문장을 하나 살펴볼까요? 가정법 과거 자리에다가 여러분 프린트에 아마 이렇게 봤을 때 대충 여기 언저리에 약간 여백 공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있어요? 네, 없으면 저 위에 부분에 여기쯤에다가 쓰세요. 왜냐면 저는 문장을 지금 딱 두 줄만 쓸 거거든요. 자, 일단 두 줄을 쓸 자리를 확보하시고 필기를 해봅시다.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여기 생략하는 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쓸 거라서 여기다 부연 설명 하나만 쓸게요. 여기다 일단 주의 표시를 하나 할 건데 주의,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뭘? 자,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뭐라고 쓰냐면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had I enough money 이렇게 써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I could 그리고 buy it 이렇게 써볼까요? 자, 내용은 비슷한데 단어만 좀 달리 썼죠. 위에 있는 건 내가 만약 부자라면 이라고 쓴 거고요. 밑에다가는 내가 만약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난 그걸 살 수 있을 텐데를 쓰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 문장은 앞부분이 틀렸죠. 왜냐? had I 아까 말했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를 도치하면 굉장히 흔하게 만나게 되는 패턴이에요. had I 진짜 많이 나와요. 독해할 때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보다 보면 had I가 굉장히 그냥 익숙해요. 혀에 닿았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had I 어디서 봤는데 맞던데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had I라는 어순만 봐도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를 자세히 보면 이 헤드가 저 아래 헤드랑 다르죠? 이건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만드는 헤드 PP의 헤드가 아니에요. 얘가 헤드 PP의 헤드였으면 뒤에 PP 형태가 있어야 돼요. 과거 분사가. 근데 얘는 뭐야? 그냥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동사 have의 과거 시제죠. 자,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원형으로 돌린다면 if I had enough money가 되는 거죠. 즉 고친다면 얘는 어디가 틀린 거라고요? 요 자리가 틀린 거다. 그러면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if를 그냥 살려주고 if I had 그리고 나서 뒤에 자리는 똑같으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톤을 좀 죽일게요. enough money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제가 말했지만 if I had 라고는 써야 맞는, 즉 가정법 과거의 문장인데 이거를 if를 생략하고 주어랑 동사를 이렇게 도치시켜서 had I를 쓰면 틀린 이유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아까 위에서 필기했던 이것 때문이죠. if 자리의 동사가 오직 두 가지인 경우에만 if를 생략하고 도치할 수 있다라는 가정법 과거의 규칙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동사를 보니까 뭐였어요? 동사가 아래쪽은 had라고 소유를 나타낸 동사의 과거 시제가 왔던 거죠. 이런 경우에라면 if를 생략하고 도치하는 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had I라고 써 있으면 그럴싸해 보여서 많이들 틀리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아직은 혼합까지는 언급을 안 했는데 문제 풀다 보면 몇 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때 제가 곁들여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거를 실제 연습해 보기 전에 직설법 하나만 보고 갈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직설법도 원칙은 같아요. 원칙이란 건 뭐야? 여기가 과거 완료예요. 그럼 시제가 바뀌어야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과거 시제가 직설법이에요. 위쪽에 부정어가 없네요. 그러면 아래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밑에는 not이 들어가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could have made라고 c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지만 이거를 과거 시제로 고치면 could는 그냥 있겠지만 위에 없던 부정어가 들어가야 되죠. 즉 직설법은 뭐야? 내가 만약에 사실을 말했더라면 난 그 남자가 나를 믿도록 만들 수 없었을 텐데, 자, 아래 거는 뭐야?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에 그가 나를 믿도록 할 수 있었다,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아래가 모두 부정어가 한 번씩 들어갔다라는 걸 체크하시고요. 자, 이걸 제가 표로 써드릴게요. 자, 이거는 오른쪽에 여기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리를 한번 잡아놓고 표 하나만 만듭시다. 작게 하나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표는 이렇게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표는 이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판을 가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채워봅시다. 만약에 직설법이 존재한다. 즉 실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정법으로 쓴다 라고 했을 때 시제의 차이를 볼게요. 위에는 시제를 먼저 쓸게요. 시제는 직설법이 현재의 내용인 경우에 가정법은 과거 시제를 쓰겠죠. 직설법이 과거 시제인 경우라면 가정법은 과거 완료 형태를 쓰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직설법에서 부정어가 있었다, 즉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not은 사라지겠죠. x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직설법에서 not이 만약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not은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즉 부정어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어에 대한 것만 잠깐 체크를 하자면 부정어가 결국 OX가 반대로 간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돼요. 시제를 뒤집고 부정어를 반대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게 가정법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실제로 잠깐 연습을 해볼 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선택형이 있어요. 이래서 18번만 하나씩 골라봅시다. 자, 실전 문제 봅시다. 여기 10페이지부터 있는데 이제 동사를 찾으란 얘기잖아요. 기준은 이제 봐야지. 그러면은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가 과거 시제 조동사가 있으니까 과거겠지 뭐 이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혼합까지 나오게 되면 뒤에가 가정법 과거 형태인 would be가 있지만 앞에가
나중에 보면은 is, were, had been까지 옵션이 추가된다면은 반드시 were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혼합이 들어가면 일단 지금은 were 맞아요. 즉 만약 그 가정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더 이상은 의견 불일치 같은 것은 없을 텐데 자 바꿔 말하면 뭐예요? 가정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추측과 가정이 맞지 않아서 아직까진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에 볼게요. 2번. 역시 단서가 되는 건 뒤쪽이죠. 조동사 과거 시제가 보여요. 그리고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란 얘기죠. 자, 그럼 앞에도 가정법은 과거 형태. 그래서 과거형 동사를 쓰고, 아까도 말씀한 이런 경우에는 if 생략하고 도치 안 된다 그랬죠. 위에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were the assumption true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뒤에 시제가 있어요. would cheer. 뒤에 동사 자체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래서 앞에가 were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앞에 부분에 현관펜 칠게요. If I were you라는 표현은요. 가정법 과거 표현 중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 말버릇처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내가 너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 같으면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 나 같으면이란 말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나 같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라면, 내가 너의 유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if I were you라는 표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는 자주 쓰는 말이다 보니까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즉 내가 너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상황이라면, 네 입장이라면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실제 잠시라고 2학년 교과서에서는 원래 처음에 가정법 나올 때 그 문장부터 본문에 나왔어요. If I 해놓고 나서 were 역시 과거형 동산 들어가겠죠? 그리고 you란 말 대신에 in 그리고 의외의 단어가 들어가. In your shoes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갑자기 웬 신발 그러죠? in one's shoes라고 소유격 다음에 신발이라는 이 명사를 쓰잖아요. 누구누구의 입장이라면 상황이라면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if I were you라는 표현은 내가 너라면 이라는 해석을 줬을 때 실제 많이 나오는 관용 표현 뭐라고요? if I were in your shoes 내가 만약에 네 상황이라면 네 입장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4번 볼게요. 이번엔 앞에 있는 게 단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2번 현관펜 칠게요. 앞에가 조동사 과거형을 썼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뒤에 tomorrow에다가 별표도 하나 달아야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지금은 뒤에 있는 걸 고르라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기 밑줄 치고 동사 have를 알맞은 시제로 쓰라고 했으면은 tomorrow니까 뭐 have도 쓰는 사람 있고 will have도 쓸 거고 막 난리가 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tomorrow, 내일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점까지는 분명 미래를 말하지만 자, 네가 만약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라면 근데 결국 얘는 뭐야? 내 계획이 있는 애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같이 파티에 갈 텐데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선 didn't에 맞춰야 되니까 would를 썼어요. 그쵸? 선생님,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 내일이니까 if you 다음에 여기가 don't have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뒤엔 will go가 맞아요. 왜? don't have 현재 시제를 썼으면 이건 조건문이에요. 너 내일 아무 계획 없으면 우리 같이 파티 가자 이런 얘기예요. 뭐 계획 있으면 말고 없으면 가고 아직은 열린 결말 조건이 가능한 상황이죠. 여기가 don't였으면 will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앞에가 이미 단정적으로 didn't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일단 여기가 어법이 안 틀렸다는 것도 하나 봐야 되고 네가 내일 계획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왜? 네가 현재 내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때 내일 내가 없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갈 수 있겠지만 실제 뭐란 얘기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려는 말은. 그쵸? 자, 5번 볼게요. If you 해놓고 나서 뒤에를 봐야죠. 뒤에 시작 역시 would pick이에요. 가정법이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죠. If you were allowed to예요. 네가 만약 캠프에 가도록 허락을 받는다면 내가 너를 태우러 가겠지만 너 못 가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쵸? 6번 역시 뒤에를 봐야죠. 뒤쪽이 would want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과거 시제를 골라야 짝이 맞죠? 내가 만약에 널 다시 만난다면 내가 너한테 이건 꼭 말해주고 싶어 이런 얘기죠. 페이지 넘어가서 11페이지입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자, 앞에가 현재 시제인 걸 줄칠게요. If you sign up 그랬어요. As a member 하면은 회원으로 등록하시면요. 가입하시면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써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현재 시제 동사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조건문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뒤에서는 조동사가 과거형이 아니라 그냥 미래 시제 쓰는 거죠. 당신이 20%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 듣기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If I did not. 중요한 건 앞에 현관펜 여기 칠게요. didn't eat죠. 내가 만약에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면 내가 조만간 배가 고플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앞에 짝을 맞추니까 뒤에는 가정법 과거 시제를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If I 다음에 자, 뒤에 5 years 이런 거야. 5년 젊어진다면 뒤에 시제가 would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답도 were. 그리고 아래에다 하나만 쓸게요. 얘는 were I라고 쓸 수 있는 거죠. were I 5 years younger. 충분히 가능하죠. 도치가 가능합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돼요. if절이 뒤로 갔죠? 앞에 의문문이 있어서 그래요. If you had라고 해놨어요. 결국 뒤에 동사는 과거 시제 동사를 썼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은 과거인 would you do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네가 만약에 이 100에다가 밀려니까 100억, 100만에, 1000만에, 10억, 1억이네요. 1억 달러네요. 그렇죠? 1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너 뭘 할 거야? 이거 그냥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는 안 가지고 있는데. 11번 볼게요. If my mother had에요. 자, 앞에 가정법 과거 동사가 보여요. 잘 봐야 돼요. had란 pp가 없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과거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는 과거형 조동사와 동사 원형이 들어가겠죠. 자, if you were 앞에가 과거 시제가 보이죠? 그래서 뒤에도 그냥 과거형 조동사의 동사 원형만 있으면 충분해요. 네가 만약에 늦으면 너 아마 기차에 놓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네가 안 늦어서 기차 안 놓친다라는 얘기예요. 13번 my younger brother 해놓고 나서 뒤에가 would, should 힘이에요. should란 동사 뜻이 뭐예요? 이렇게 얼르다, 달래다, 우쭈쭈다, 달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동생이 만약 울면 나는 걔를 달랜다, 달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울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 얘가 울면 내가 달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가 같은 과거 시제. 자, 여기 중요한 거라서 현관펜을 2번 칠게요. 여기 tomorrow 한번 치시고요. 근데 아까 한번 봤죠? 그래서 rain 그 다음에 앞에가 현재 시제 보셔야 돼요. 왜냐? 뒤에가 will not go잖아요. 뒤에가 would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인데 이 자리에 will rain이 아니라 현재 시제에 들어간 건 조건문이죠.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I will not go. 가지 않을 거야. 비가 오면 안 가고 안 오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은 갈지 안 갈지 안 정한 상태. 가정법은 뭐가 다르다고요? 뒤에가 would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여기다 rained를 쓰게 되면 내일 비가 오면은 나는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번은 이건 정해진 상태예요. 그렇죠? 비가 안 오니까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지. 야, 내일 날씨가 좋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짐 싸고 스폰 가려고 놀려가려고 하는 거지. 내 비 오면 안 가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15번 뒤에 would를 봐야죠. 그렇죠? would be 조동사 과거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slept 과거시를 쓰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면 아마 좀 덜 피곤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6번 자, 뒤에 줄을 여기다 쳐야겠네요. will이죠. long for 우리 전에 배웠던 수거예요. 뭔가를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리워하다, 동경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파리로 공부하러 간다면 이렇게 되죠. 뒤에 미래시랑 함께 쓰고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현재시의 조동사죠. 17번 볼게요. if there 다음에 뒤를 볼까요? would not 역시 조동사와 부정어가 있는데 동사 원형이 왔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were이 들어가겠죠. if there were more soup kitchens죠. 18번 볼게요. if my grandfather 해놓고 나서 자, 여기에서 여전히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를 볼게요. would be 라고 해서 오늘이라는 날짜인데 여기를 볼까요? 오늘 현재 시제지만 여기다가 과거형 조동사를 썼다. 왜? 가정법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80이 되셨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면 지금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형태로 were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기본 연습이고요. 실제 여러분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오셔야 됩니다. 풀어 오시고요. 답지는 다음 주에 오시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에 제가 책상에 놔드릴 실전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15페이지 넘어갑시다.